안녕하세요, 허수아입니다. 합의 기호 시그마, 이것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그마 이게 무엇이냐? 일단 합의 기호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열을 배웠고요, 지금까지. 자, 수열들의 합 있죠? 수열들의 합.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에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자, 이렇게 n번째 항까지 더한 요 수열의 합, 이것을 좀 더 심플하게 표현하는 기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시그마라는 기호인데,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시그마는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거에다가 어, AK 이렇게 써줍니다. 네, 이게 일종의 일반항 취급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A1부터 AN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한다라는 거를 요 아래에다가 표현을 해주고, 마지막 항은 여기다라는 거를 요 위에다가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니까 K는 1, 이렇게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한다는 걸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N, 그래서 n번째 항까지 더한다는 걸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합의 기호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시그마는 뭐냐면요, 네, 합을 뜻하는 썸 있죠, 썸. 영단어로 썸인데, 이 썸의 s를 네, 그리스 문자로 이제 시그마 이렇게 이제 부르고 이렇게 씁니다. 네, 옛날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가져와서 기호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의미를 가지냐? 네, 지금 K는 1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K가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AK 요거에 대해서 K가 1부터 N까지 어, 차례로 대입되면서 그 대입된 항의 값들을 더해준다, 요런 의미거든요. 설명을 다시 해보면 K는 1이죠, AK죠. K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A1이 되죠, 그죠? 요 아래다가 다시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좀 더 쉬운 식으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봅시다. 네, 자, 하베기오 시그마가 있고 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K에 대한 식이. 그리고 n까지도 아니고 한 3까지로 하죠. 네, 4까지.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K를 1부터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1 대입하시면 뭐예요?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이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K에다 2를 집어넣어요. 그럼 뭐예요? 2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3을 집어넣어요. K에다가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 2 곱하기 3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어요. 그럼 2 곱하기 4 마이너스 1이죠. 4까지만 집어넣어요. 여기 위에 4가 써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K는 1부터 4까지 자연수를 1, 2, 3, 4를 차례대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이렇게 나열이 되죠.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돼요. 이게 각각이 다 이제 수열의 항이 되는 거고,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고, 그 모두를 이제 더해주게 되면서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 3, 5, 7이니까 더하면은 16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그마 기호로 표현된 이 수열의 합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과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1부터 4까지니까 K에다가 1, 2, 3, 4를 차례대로 대입해서, 네, 어떻게 하지? 네,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항이 나오고 두 번째 항은 이렇게 대입돼서 이 결과로 두 번째 항이 나오고 세 번째 대입해서 이게 나오고 네 번째 대입해서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항의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든 항의 결과들을 다 더해주면은 이 기호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 기호 시그마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늘리기 위해서 예시를 좀 더 들어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예시였냐면 이제 수열이 식으로 딱 주어졌을 때 2k-1이라는 그 일반항을 n에 관한 식으로 k에 대한 식이긴 하지만 n에 대한 식으로 딱 제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고요. 예시 1번. 또 다른 예시를 보죠. 자,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시그마 기호를 수열의 합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바꿔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좀 더 복잡한 걸로 할까요?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네, 이런 식으로 32. 요거를 한번 시그마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언뜻 보시면 어떤가요? 등비 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공비가 2인 이 등비 수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까지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시그마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일단 시그마를 적어주고 자, K는 1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1부터 시작을 할 거고 항이 4개니까 그죠? 4개가 총 더해져 있으니까 1에서 4까지겠죠. 그럼 K가 첫 번째 대입 단계 1 대입한 결과가 4가 나와야 하는 거고 2를 대입한 결과가 8이 나와야 되고 3을 대입하면 16, 4를 대입하면 32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어디에 대입했을 때? 여기에 있는 K에 대한 어떤 식에 대입했을 때 요걸 이제 AK를 할까요? 네. 이 AK 일반항에 대한 이 일반항을 이제 K로 표현한 그 식에다가 K에 1, 2, 3, 4를 대입하면 각각 4, 8, 16, 32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AK는 뭘까요? 1을 넣었을 때 4가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8이 나오고 일단은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에서 힌트를 좀 얻으시면 네, 이 4라고 하는 게 첫째 항이 되고 공비는 2가 돼서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2를 한 번 곱한 수, 셋째 항은 첫째 항에서 2를 두 번 곱한 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첫째 항이 4고 거기다가 2라는 공비를 k-1번 곱해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실제로 네, k에 1을 대입하면 4가 나오고 2 넣으면 2-1에 제곱되면서 2 돼서 4 곱하기 2에서 8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AK는 4 곱하기 2 k-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수열의 합을 이제 시그마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볼게요. K가 아니라 다른 문자일 때도 물론 이제 가능합니다. 네, 단지 이제 일반적으로 K를 쓴다 뿐이지, 네, M이나 N, 뭐 L, 뭐 이런 문자도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K가 1부터 N까지 AK. 자, 그래서 첫째 항부터 1부터 이제 K에다 1을 대입하기 시작해서 2, 3, 4 해가지고 N까지 이제 대입을 쭉 한다는 건데, 요거를 이제 K 대신에 M을 쓰기도 하고요.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L을 쓰기도 하고요. 네.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모두 다 네, 같은 의미라는 거. 네.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다 이제 똑같은 거예요. L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네. 그래서 n까지 더하는 거니까 땡땡땡 해서 an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첫 번째 항부터 n까지 이제 자연수를 하나씩 올려가면서 대입을 한다. 요 개념만 정확하게 아시고 이거 개념으로 이 시그마 기호를 풀어내고 혹은 이미 풀어져 있는 식을 시그마 기호로 옮기는 그런 능력 자체를 잘 길러두시면 이해도를 잘 올려놓으시면 이 파트는 꽤 쉬운 파트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울 게 없는 파트예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해도만 정확하게 올려놓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문자여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약간 어렵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제 K가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1부터 시작한다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1부터 시작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표현을 따로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가 1이 아니라 2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럼 이게 뭐겠어요? n도 한 5로 할까요? 자, 이러면 뭘까요? 네, 주로 1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지만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부터 대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2부터 대입을 해서 얘 전체가 결과가 A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5까지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 4, 5 대입해서 다 더해주시면 이 시그마의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얘를 좀 일반화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K가 M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M부터 시작해서 N까지 대입되는 수. 네. 자, 이렇게 써주시면 어떻게 돼요? M부터 AM 플러스 1, AM 플러스 2. 자, 자연수를 이제 하나씩 올려가면서 어디까지? N까지 더하는 이런 수열이 합이 되시겠죠. 이때 이제 주의하실 게 뭐예요? M은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네,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네, 이건 정확하게 해야겠죠. n보다 커지면은 뭐 m 플러스 1, 뭐 4부터 3까지 더하라 뭐 이건데 말이 안 되죠. 네,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다른 문자일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규칙에 따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자, 이것도 살짝 이제 예시를 들어서 네, 좀 이해도를 올려볼게요. 3 곱하기 5, 5 곱하기 7, 7 곱하기 9 해서 네, 9 곱하기 11, 11 곱하기 13. 자, 이렇게 이제 수열의 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항과 항 사이에 규칙이 있어 보이죠, 어느 정도. 그리고 그걸 다 더했으니까 얘는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1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1부터 시작해서 네, 항이 몇 개죠? 5개니까 5까지 더할 건데 요 AK에 들어갈 식이 뭘까요? 요걸 생각해 봐야죠. 자, 그러면은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각각을 이제 대입했을 때 이게 딱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3 곱하기 5가 딱 나와야 되고 여기서 이 항 번호 K 번호와 이 항의 값 사이에 일정한 규칙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뭘까요? 일단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수 중에 이 앞에 거를 먼저 보자고요. 이 앞에 거와 이 항번호 간의 규칙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자, 일단 이씩 더해집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등차 수열이다. 자, 그러면은 어때요?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그런 등차 수열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 식을
맨 앞에 거는 3 더하기 3 더하기 공차 2에다가 k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1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1 되면서 0 되면 사라지고 3만 남으니까 3 나오죠. 2 대입하면 5 나오겠고요. 요게 이제 앞에 거, 요 앞에 부분, 곱골에서 앞에 부분이고, 자 뒷부분은 뭘까요? 자 뒷부분은 보니까 어때요? 똑같이 이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얘도 똑같이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보시면 3과 5, 5와 7, 그러니까 곱해져 있는 요 앞에 거와 관계가 어떠냐면 앞에 거에서 2를 더하시면 뒤에 게 나와요, 그죠? 아 그러면은 앞에 거를 식으로 이미 표현해 놨으니까 여기다가 2만 더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AK는 이겁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얘는 시그마 K가 1에서 5까지 자 3 더하기 2 K-1에다가 5 더하기 2 K-1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1에서 5까지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한번 K가 3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지금 이제 처음 스타트가 1이 아닐 수도 있다를 배웠으니까요. 3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이걸 한번 적어볼게요. 자, 3에서 시작하시면 3 곱하기 5 더하기 5 곱하기 7 더하기 7 곱하기 9 더하기 9 곱하기 11 더하기 11 곱하기 13을 3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가는 걸까요? 3, 4, 5, 6, 7 7까지 가겠죠? 네, K가 7일 때까지 어떤 이제 BK라는 수열에다가 하나씩 대입해서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때 BK식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결과는 똑같아요. 이 K 값과 이 항의 값 사이에 연관성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연관성을 찾으셔야 되는데 3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어때요? 이게 지금 같죠? 그죠? 처음 K 값과 이 3의 값이 같아요. 네, 이제 다음에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고 달라지는데 일단은 이식 더해지는 등차 수열이라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3에다가 이식 더해질 건데 여기가 이제 k-1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k가 1이 아니니까. 그죠? 어쨌든 첫 번째 항, 그러니까 이제 k에다 3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기가 0이 돼야 되죠. 그죠? k가 3을 대입할 건데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k-3이면 되지 않을까? 그죠? k에 3을 집어넣으면은 3 빼기 3 돼서 0 되니까 네. 그래서 0이 되니까 3이 나오고요. 4 대입하면은 4 빼기 3에서 1 나오죠. 그래서 5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뒤에 거는 앞에 거에서 2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5 더하기 2 k-3 네, 이렇게 해서 BK가 이거다. 그래서 K가 3부터 7일 때까지 3 더하기 2 K-3 에다가 5 더하기 2 K-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이제 반대로 이렇게 옮길 때 주의하실 게 뭐예요? K가 1부터가 아니라는 거 3부터라는 거. 그래서 밑을 항상 좀 확인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K가 1일 때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3일 때나 이런 거를 놓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주의 깊게 3부터 시작하는지 1부터 시작하는지 잘 보셔서 나열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N과의 관계를 볼게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과 등비 수열의 합을 이미 배우면서 SN의 존재를 배웠어요. SN이 뭐죠? SN은 이제 첫째 항부터 둘째 항, 셋째 항 쭉쭉쭉 더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값이죠. 자, SN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무조건 첫째 항부터 더한단 말이죠. 근데 시그마는 어때요? 꼭 1부터 더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어떤 자연수부터 n까지 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그마 합의 기호다 라는 거죠. vs 둘이 이제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일단은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한번 표현해 본다 쳐봅시다. 3부터 6까지의 합을 표현한다고 치면은 이걸 SN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SN은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가상의 첫 번째 항을 이제 붙여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것을 빼줍니다, 따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S6,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빼주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그마는 어떻다? 그냥 한 번에 3부터 6까지 AK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밑에 것만 조정하면 되니까 한결 이제 쉽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 같은 경우는 이제 AN과의 관계에 있어서 따로 SN-SM-1 이 식을 써가지고, 그죠? AK를 따로 구해줬어야 됐는데 시그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AK를 쓰게 되어 있죠. AK 일반항이 무조건 표현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이라 볼 수 있겠죠. 편하고. 그래서 시그마 기호, 네,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SN과의 관계도 알아봤고 다른 문자일 때 이런 것도 알아봤고 네, 뜻도 알아봤고요. 이 뜻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을 때 대입해서 나열할 수 있는가. 네,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이제 K와 K값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그리고 등비 수열과 등차 수열의 그 개념을 가져와서 수열의 확볼로 표현할 수가 있는가. 네, 이런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가장 어렵기도 하고요. 이것만 잘하시면은 이 파트는 문제가 없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